에이고, 여 재봉틀이 왕년에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던 거인디 저도 나이를 먹어놓은 게 말을 안 듣구만이. 와, 좀 들어가라 이놈아. 40년 전에 쓰던 재봉틀이에요. 평생 양봉 만드는 재봉사를 직업으로 삼고 살았거든요. 젊어서는 뭐 손이 날라댕기다시피 했지요. 바지는 하루에 몇 개씩 하는데 상의는 한 3일 걸려요. 하나 하는데. 그래서 상하 한 벌 하는데 한 3, 4일 걸리거든요. 일은 힘들어도 여럿이 하니까 또 뒤처질 수가 없고 남이 하면 따라가야 되고 또 먼저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참 재밌어요. 시방은 재봉틀에서 손 띄어버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양복정 그만두기 직전에 만들었던 마지막 내 옷이에요. 다른 건 다 버리고 이거 하나 지금 애착이 있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 놓은 제가. 몇 번 입도 안 했어요 지금 이 옷은. 요렇고 매꼬로만 신사복 한 번 만들려면 수천 수만 번 손길이 가야 하는데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번듯하니 살아보려고 애 많이 썼지요. 강주 시내라도 무등산 아래라 여기는 시골맹이제라니. 여가 제 태짜리인데요. 한 20년 전에 양복 좀 정리해불고 들어왔잖아. 칠남매 장남으로 태어나갖고 말이자면 요런 지게가장 다 물려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소목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손수 만드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주신 거. 저 출생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80년이 넘었다고 보지요. 나도 아버지 나이를 먹어가면서부터는 요 질개를 짊어지면 일평생 아버지가 흘리셨을 그 땀이 등에서 느껴지더라고요. 평생 지게를 지고 소, 깔 비우고 나무 해오시고 등에서 주무시기 전에는 지고 계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이 듭니다. 깔끔하고 바실망정 요것도 조상 대대로 벌던 땅이에요. 그렇게 묵히기 싫어서 소일거리 삼아서 힘닿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에 한두 시간 와서 일할 때도 있고 또 둘러보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일 안 오고 서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놀기는 좀 어색한 편이에요. 무엇을 해도 해야 직성이 풀린 성격이에요. 자식은 부모네들 등을 보고 큰다고. 여튼 애래서부터 집에서 보고 배운 것이 부지런히 노력이야 쓴다는 것이에요. 무등산에 가서 지게 지고 가서 나무를 해다가 시내 가서 팔아가지고 양석을 팔아갖고 오십니다. 어머니도 역시 밭에서 채소 같은 거 해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가셨어요. 팔고 그래가지고 생활을 하셨어요. 두 분 다 시방은 여기서 편하게 쉬고 계시는데요. 밭 옆에 가찬지다 모셔놔서 올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만큼이라도 중간에 갖고 놓고 가셔놔서 남겨놓고 가셔놔서 제가 그 디딜tom을 듣고 일어난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고생했던 거, 아버지 어머니 고생했던 거 그런 걸 생각하면 근데 오늘 아버지 어머니 말 생각을 하라니까 눈물이 갑자기 나네요. 백발이 되어서야 철이 드는가. 생전에 못 닿은 효도가 사무치더라고요. 오, 자네 옷 요 터졌네요. 이 옷이 어제 터졌던가요? 우리 많이도 터졌네. 얼른 벗어 내가 얼른 수선해 줄게. 요 정도 수선이야 일도 아니잖아. 눈이 장 어두워져서 그러지. 여기 앉으면 손이 저절로 따라가 버려요. 젊은 시절에 우리 애들 옷 제가 다 해다시피 아들도 양복도 해서 입히고 잠바 같은 것도 해 입히고 우리 아들 딸내미들 교복도 전부 수선해서 맞춰서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너무 맨들어서 삼남매를 다 가르쳤지. 근데 정작 나는 17살 때부터 학교 공부 대신 요 재봉 기술을 배웠어요. 아버지가 너는 기술면으로 가서 무슨 기술을 배워라. 농촌 일을 하지 말고. 그래서 중학교 중퇴하고부터 이 아버님 지인이 알선을 해가지고 그 알선을 해주셔서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양복점으로. 그 충장로 양복점에서 월급 째까썩 받아갖고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리는 재미로 혼나가면서도 참고 배웠어요.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수선 뜯기부터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지, 하의, 바지 이제 만드는 것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지 만드는 것이 몇 년 걸려요. 거기서 조금씩 해가지고 상의로 이제 올라가죠. 상의, 그 시다라고 상의 시다라고 해가지고 그 상의 배운 사람 밑에서 심부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배우려면 한 10년 이상 걸려야 상이 올라가요. 그렇게 어느 정도 숙련이 된 게 학동따가 광명 양복점을 차려갖고 하다가 한감 넘어서 은퇴를 했죠. 기성화 시대가 되어버려가지고 양복이 하향길로 갔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막 다 거기 그만두게 된 사람이 많았어요. 그 기성화 시대가 되고 기성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몇십 년간 하던 것을 그만둘 때는 상당히 힘들었죠. 아이고 이제 잘 꾸며졌다. 이제 입어도 되겠네. 어이 다 됐네. 이제 갖다 입소. 이제 손색 없겠네. 다 됐어? 네, 다 됐어. 입어봐. 고생했어. 어이 입어보나 마나 안직 솜씨는 독이 안스럽구나. 그러지 뭐. 어머 깜짝같이 했네. 아니 학동에서는 옷 잘 만든다고 유명했어요. 손님도 많았어요? 손님도 많았고 지금도 가끔 전화와 양복 좀 아니냐고 지금 안 오냐고. 근데 후회스러운 것이 명색이 재봉사 안 식건데 할멈한테는 좋은 옷도 못 입혀줬어요. 어디 장독에 된장이 얼마나 있냐.
됐다. 구수한 내가 훅 올라오네. 요것이 전에는 펄던 된장이요. 이 된장이 지금 4, 5년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맛이 좋네요. 우리 집사람이 손재주가 있어서 참 된장 맛이 좋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한번 자셔본 분들은 계속 주문을 했기 때문에 많이 담았어요. 요 된장 담아서 펄 때 같으면 요새 한창 매주 수인이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온 식구가 달라들어서 이해하거든. 그게 하루 종일 어디 매주는 한번 불을 떼기 시작하면 빌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아궁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넘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불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 있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한참 처음에 시장에서 많이 담을 때는 40kg들이 콩을 10가마니씩 담았어요. 자, 된장 쪽을 한번 열어봤더니 된장이 참 좋네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된장국 한번 끓여 먹어보세요. 어머니 된장을 너무 많이 퍼버렸어. 뭔 받아가지고 몽땅 다 갖고 와. 퍼놓고 자주 끓여 먹어야지. 여러 개 말하면 팔불출이다 얼란가 몰라도 요 사람이 살림꾼이라 그 된장 장사도 보통 일이 아닌데 한 10몇 년을 했을 거요. 양복점에서 돈 번다 해도 힘드니까, 생활이 힘드니까 그냥 시작했어요. 이렇게. 내가 양복점 한다고 이제 시내로 나가서 가게 얻어서 했을 때도 자본도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참 꾸려나가기가 힘들었죠. 가정에 제대로 그 생활비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런 형편이었어요. 한참. 무안서 시집 올 때에는 도시 생활을 걸로 알았을 거인데 요런 꼴짝서 시부모 모시고 없는 살림에 애 많이 썼죠. 무하는 들녘이라 이러고 밭도 이러고 번번하고 논도 이러고 번번하잖아. 여기는 온게 이러고 생겼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놀랬지. 세상에 밭도 요런 밭도 있는갑다 하고. 그래서 여기는 광주 시내요. 거기는 아주 황토밭. 황토밭에다가 발이 펑펑 빠져요. 발이 빠져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 비가 오면. 여기는 그래도 광주 시내요. 옛날인 게 살지. 지금 같은 안 살아 가불고. 그래도 어르신이 잘해주셨잖아요. 잘해주긴 겠구나. 했다. 젊어서는 몰라도 요새는 내간에 헌다고 하는디 양에 한참 값어요. 쌓인 것이 많아서 어릴 때저라니. 옛날에는 턱 밑에다 밥상 갖다 받쳐야 밥 먹었어. 절대로 안 갖다 먹었어. 근데 이제는 아침밥도 당신 차례 잡숫고 점심도 당신 차례 잡숫고 그러시지. 옛날에는 어디가 있어 그게. 보기에는 일치 안 들었지. 아유 시원하다. 어쨌거나 80 넘더라. 요렇게 할머니 해준 밥 먹고 산기 요것도 큰 복이라고 봐요. 말을 안 해요. 예? 말을 안 해. 뭐. 생전 웃도 안 하고. 나하고 둘이 있을 때는 말 한 자리도 안 해. 웃도 안 하고. 어째 그러실까? 남들한테는 잘하시는데. 몰라요. 성격이 그래. 내가 미움갑지. 성격이 그래. 성격이. 아니 어든 구식이라 이런저런 말은 않지만은 속으로야 어째 정이 없겠어요.
이날 평생 같이 일하고 가정을 꾸려왔는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고생했고 애들 저렇게 큰 걸 보면 고생은 보람을 걷다가 그것으로 만족 삼아서 우리 앞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이대로만 살다가 가세. 그럽시다. 이제 그것밖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에이, 고맙네. 요걸 찍으니까 고맙다는 소리랑 들어. 잘 찍었네. 참말로 살다 본 게 여러 날도 있네요. 말 못할 우여곡절도 있었고 풍파도 많았지만은 그만큼 결실도 맺은 것 같아요. 큰 사이, 큰딸, 큰아들, 막둥이, 딸, 큰 손자, 작은 손자, 잘 보육뭐. 마누라는 어디 갔어? 어? 마누라는 어디 갔어? 마누라가 있는가요? 다. 여러 보니까 새삼스럽게 내가 참 가진 거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3 지금 일평생을 나열해 보면 참 깊고 얕고 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지금 참 생각할 때가 허무하네요. 그러나 자손들 제대로 컸고 또 우리 부부 현재가장 살아있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어렸을 때 아버지 훈씨가 착하니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놈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고 꿋꿋하니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여생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